이태원에서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2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참사 책임자들 중 누구도 사의를 표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교체를 주장해온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분이시기도 하죠. 신평 변호사님께 수습책이 무엇일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런데 제가 윤 대통령이 멘토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 그렇게들 많이 지칭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여쭤봤는데요. 저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네. 제 측에서 일부러 윤 대통령의 접촉 통로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선 전까지 멘토로 불리셨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자만 156명이 발생했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아이고, 참담하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처음으로 참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 세상이 완전히 흔들거렸는데 저는 잠만 잘 잤구나 자책이 들면서 일을 어쩌나 하면서 몇 날 며칠 정신없이 보냈죠. 네. 자,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생자 대신 사망자, 그다음에 참사 대신 사고, 검은 리본에 메시지 언급하지 않은 방식을 공문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예.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이런 국가의 정부의 애도 방식 적절했다고 평가하시나요? 제가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해서 국민 모두가 애도의 심정을 공유하고 하는 것은 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사고 사망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참사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이 엄청난 우리의 꽃다운 청춘이 쓰러져간 참사인데 네. 그것을 단순히 사고의 사망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들을 국민들도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하나하나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섭섭함,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통령실이 이 참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어제 국정감사 중에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에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필담을 주고받은 것, 그리고 주호영 운영위원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는데 낄낄거리고 웃지 마라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어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 직원분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지만은 주호영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많이 잘못된 거죠. 네. 이렇게 권력이 오만의 길로 나서면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죠. 네. 이번에 김은혜 수석과 또 강성규 수석은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 오늘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독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대통령께서 소위 친윤 의원들에게 어제 퇴장하고 했던 거 이거 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느냐, 또 왜 이상민 장관 방어를 제대로 여당에서 못하느냐라고 해서 여당 지도부에 열받았다라고 하는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국민들의 감정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저는 그 기사를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기사의 진위가 맞는지 어떤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친여 인사들 몇 분이 모여서 인사동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윤 대통령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상민 장관은 퇴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수습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하냐는 그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상당히 모두 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뜻들이 지금 대통령께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 연락하는 바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거기 있던 한 분이 맡아서, 대통령께 그 뜻을 전달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여쭤봐도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우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참사 직후부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꿀보직을 즐기고 있다는 세간의 평을 언급하시면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두 사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리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거기에 해당될 리는 없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왕조 시대 때도 그렇고 해방 후에도 국가에 큰 변고가 생기면은 최고 직책의 공무원이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사퇴하는 것이 하나의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전쟁시를 6.25 동란시를 제외하고 평시에 이만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여당 쪽에서는 여전히 국회에 나와서도 세월호 때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 즉각 사퇴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런 사례를 들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는 이주영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반려를 하고 사퇴 수습 후에 사퇴라 하더라도 이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사의 표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지금 정부 관료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희들 모임에서 또 하는 말이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네. 오히려 이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성정상 스스로 자르지는 어려운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르지는 못하는 것을 이 두 분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용을 하면서 여권에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엊그제 이제 대통령께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중앙일보에서는 1만자 질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장의 경찰의 대응에 집중해서 질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책임에 비례해서 행위 책임에 비례해서 딱딱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 대통령이 관심이 쏠려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적 책임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하나 밝혀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랜 정치사를 둘러보면은 그런 법적인 책임은 제외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총리나 장관이 하나의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책임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우선해야 된다. 특히 정무직 내각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듣고요. 자, 대통령께서 애도 기간 동안 6번 조문하고 그리고 카톨릭, 불교, 개신교 종교 행사에 가서 비통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근데 언론에서는 사실상 사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공식적인 담화 형식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과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6번이나 조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말씀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에, 처참하게, 이 쓰러진 이 꽃다운 청춘들을 보면서, 왜 당시 바로 통절하고 아픈 마음을 표현하시지 않았냐 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만, 유감스럽습니다. 네. 자, 핵심 책임자 중 한 사람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우리 심평 변호사님 보니까 예전 기사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시던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분의 후원 회장을 맡았고 또 용산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일했죠.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참사 이후에 박희영 구청장과 만나거나 통화를 좀 직접 하셨다고 하던데. 예, 통화도 하고
또 그 며칠 후에는 또 그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네네.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네. 그 박형 구청장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뭐 대책회의에 부구청장 보내고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또 책임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이라고 국회에서 언급했던 점 등이 세간의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형 구청장에게는 어떤 고언을 좀 주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처음 통화를 하면서 구청장한테 겨울보리가 되라. 겨울보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관할 구역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망자나 유족들에게 죄송한 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책임감이죠. 그런 걸 항상 가지면서 오직 겨울보리가 겨울을 나듯이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비판을 수용하면서 지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신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박 구청장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사전 대응 회의에 참석 안 한 것은 부구청장께서 이것은 관례상 구청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다. 그래서 구청장 참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권유를 받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마음의 책임이나 또 처음에 하나의 현상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좀 잘못됐죠. 내가 박 구청장을 만나서 그런 말을 왜 그런 말을 했냐 물어보니까 제가 오만한 탓이었습니다 하면서 절절히 반성을 하고 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오해가 있는데 박 구청장이 경남 의령에 가서 시제 지내러 다녀왔다 뭐 이렇게 국감장에서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가지고 선령 시제 참배 후에 바로 기경을 했죠. 근데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토요일은 쉬는 날이죠. 어떻든 집으로 와서 이 사고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박 구청장이 전력을 다해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의 질타뿐만 아니라 하태경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박형 구청장이 탈당 내지는 출당 조치를 당해서 하고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언론에서 의견으로 많이들 밝히고 계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태경 이만희 의원도 말씀도 일리가 있죠.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최종적인 결정은 박 구청장이 하시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망자나 유족에 대한 너무나 죄송한 마음,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선 이 사고 수습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잘해 나가야 되겠죠. 박 구청장님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런 언론에서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구청장하고 저하고 인사 문제에 관해서 그런 어떻게 인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관장으로서 가장 큰 책무고. 그렇게 말을 나누면서 여하튼 자기는 아주 청렴하게 이렇게 어떤 신앙인으로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든든했지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할로윈 데이 행사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자, 한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교체 내지는 직접 사퇴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적 쇄신의 폭과 규모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저야 시골에 사는 벽면 서생에 불과하니까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제가 오만한 태도죠. 다만 지금 이 중대한 우리가 참 이 국가적인 병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 변고의 의미를 그 제대로 깊이 살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반드시 그 심각한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2024년에 그 총선이 있죠. 네. 만약에 그 대통령이 그 여권의 어떤 지도자로서 뭐 전 국민의 지도자면은 또 여권을 또 이끌어 나가는 분이죠. 네. 그래서 그 총선을 승리하려면은 그 과연 그 중도층이 네. 이 참사를 어떻게 보고 그 어떠한 그 책임을 그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느냐 하는 그런 점을 그 살피지 않는다 그러면은 총선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